오늘은 열무 배추김치를 했는데요. 열무의 8가지 효능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자주 먹게 되기도 하고 여름철 꼭 필요한 영양 성분들이 정말 많은 열무인데요. 열무의 좋은 효능을 꼭 알고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열무는 열량이 적고 섬유질이 풍부한 알칼리성 식품입니다. 생으로 먹어도 좋고 익혀 먹어도 좋은 식품인데요. 동의보감에서는 열무를 봄에는 새싹을 먹고 여름에는 잎, 가을에는 줄기를 먹으면 좋다고 합니다. 오장, 간, 심장, 비장, 폐, 신장에 이루어서 씨를 쪄서 장기간 말려 먹으면 장수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오장의 나쁜 기운을 씻어내고 채기를 없애는데 가장 빠른 채소라고 합니다. 그러면 열무의 효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항암 혹은 항염에 좋습니다. 열무의 영양분 중에 사포닌이 있는데요. 항암 작용과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이소토시아네이트라는 성분은 체내의 바이러스를 제거하고 각종 감염 질환 예방에도 도움을 주며 항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면역력을 증강시키고 피로회복에 좋습니다. 항산화 작용으로 인해서 면역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특히 비타민C가 사과의 5배 이상 들어있다고 합니다. 열무에 들어있는 비타민 B는 스트레스 완화와 신진대사 작용을 촉진시켜주고 사포닌이 풍부해서 피로회복에도 좋습니다. 세 번째는 변비 또는 다이어트에 좋은데요. 수분 함량이 95%로 매우 높고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에 변비에 도움을 줍니다. 식이섬유는 장 운동을 돕고 특히 열무의 불용성 식이섬유는 음식 찌꺼기가 장을 통과하는 시간을 짧게 해서 대장암 등의 대장 질환 발병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칼로리가 아주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포만감을 쉽게 느낄 수 있고 몸속에 있는 노폐물을 체외로 배출해서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열무에는 전분 분해 효소를 촉진하는 효소가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 효소는 소화가 잘 되도록 돕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베타카로틴 혹은 무기질, 비타민 A 성분이 풍부해서 눈의 피로를 덜어주고요. 시력 보호뿐 아니라 백내장 혹은 야맹증 등의 안구질환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되고 안구 건조증이나 눈떨림 증상 완화에도 좋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뼈 건강에 좋습니다. 칼슘이 풍부한 채소로 성장기 아이들의 성장 발육에도 좋고요. 어른들 뼈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노년기에 뼈가 약해지거나 골밀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여섯 번째는 혈관 건강입니다. 칼륨이 풍부해서 나트륨 농도를 조절하므로 고혈압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사포닌이 들어있어서 혈관의 탄력을 조절해 주기도 하고 혈압 안정에도 도움이 됩니다. 동맥경화, 고혈압, 심근경색 등의 심혈관 질환 개선에도 도움이 된답니다. 일곱 번째는 피부 탄력인데요. 이 베타카로틴 성분이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고 피부 노화를 방지하고 탄력을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비타민 A, C 성분이 풍부한데요.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고 멜라닌 세포의 생성을 억제해서 기미나 잡티를 제거하고 탄력 있고 깨끗한 피부 유지에 도움이 된답니다. 여덟 번째는 빈혈 예방입니다. 철분, 엽산 등이 함유되어 있어서
빈혈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열무의 좋은 효능 이렇게 정리해 보았고요. 열무를 고르는 방법도 중요한데요. 키가 작고 무 부분이 날씬한 어린 열무를 택하는 것이 좋고요. 줄기를 눌렀을 때 탱탱하고 싱싱한 것이 좋습니다. 열무를 오래 두면 수분이 증발해서 줄기가 단단해지고 질기고 풋내가 날 수 있는데요. 구입해서 바로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잎이 너무 가늘면 빨리 무르기 때문에 도톰한 것을 고르고 무가 통통하고 잔털이 많은 것은 억세기 때문에 너무 자란 것과 질긴 열무는 가급적 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과량 섭취 시 설사나 복통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다 해도 너무 많이 섭취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칼륨이 높은 채소라서 신장 질환이 있는 경우는 고칼륨 혈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적게 섭취하시고요. 보관은 신문이나 키친타올로 감싸서 냉장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온에 보관하려면 키친타올에 싸서 뿌리가 아래로 가도록 세워서 보관하시면 좋고요. 장기간 보관을 하시려면 데친 후에 물기를 짜서 비닐팩에 넣은 다음에 냉동 보관해서 필요할 때마다 꺼내 드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좋은 열무 주로 김치를 많이 해서 드시는데요. 오늘은 열무 2단과 배추 1통 사다가 열무 배추김치를 해보았습니다. 대파까지 하면 16,000원 정도 들었는데요. 물가가 아무리 비싸다고 해도 직접 해먹는 김치는 그렇게 비싼 것 같지 않네요. 농사 짓는 사람들 노고 생각하면 정말 착한 가격입니다. 열무 배추김치 만들기. 배추를 적당 크기로 썰어서 물에 한번 헹구어 건져내고 소금물에 절여줍니다. 저는 2시간 정도 절여 주었습니다. 열무는 무는 잘라버려도 되는데 저는 다듬어서 사용했습니다. 다듬고 잘라서 물에 깨끗이 헹구어주고 소금물에 1시간 정도 절여 주었습니다. 찹쌀가루로 풀을 넉넉히 쑤어 놓고요. 거기에 고춧가루 2컵을 넣고 섞어 놓습니다. 분쇄기에 양파 2개, 생강 1톨, 새우젓 1컵, 빨간 고추, 풋고추 넣고 휘리릭 살짝 돌려주었어요. 저는 사과즙이 있어서 사과는 안 넣었는데요. 사과를 1개 넣고 갈아주셔도 됩니다. 마늘도 분쇄해 놓은 게 없으면 같이 넣어서 갈아주시고요. 배추와 열무 절인 것을 절이기 전에 한번 씻고 깨끗한 상태이므로 한 번 정도 헹구어서 소쿠리에 건져줍니다. 물기가 적당히 빠지면 그릇에 옮겨 담고 마늘 다져 놓은 거랑 대파 썰어서 넣고요. 저는 사과즙이 있어서 3봉지 넣어 주었어요. 여기에 갈아 놓은 재료와 찹쌀풀에 고춧가루 섞은 것을 넣어 줍니다. 저는 눈대중으로 까나리 액젓을 좀 더 넣고 간을 했는데요. 반컵에서 1컵 정도 넣으시면 되고요. 매실액이 있어서 저는 매실액을 첨가해 주었는데요. 기호에 따라서 사과나 사과즙이 들어가서 더 안 넣어도 되고요. 좀 더 맛있고 달게 드시는 분은 설탕을 첨가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넣고 골고루 섞어 주시면 되고요. 간을 할 때는 평소 입맛보다 짭짜름하면 간이 잘 맞습니다. 익으면서 싱거워지니까요. 통깨도 넣고 버무리셔도 되는데 저는 생략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잘 버무려서 김치통에 담아줍니다. 저는 하루 정도 실온에서 익히고 김치 냉장고에 넣어 주었습니다. 오늘은 열무의 효능과 열무 잘 고르는 법, 그리고
열무 배추김치 담그기를 해보았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된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